발목질의 피해자 정봉주 사과 없었다. 일단 논란이 됐던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은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북한의 목함질의 사건을 조롱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언조차 신뢰가 안 갑니다.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얘기를 해도 다시 들어도 웃기지도 않는 막말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다.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조차 모를 일입니다. 논란이 되자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입장을 내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거듭 사과를 밝히며 이미 당사자에게 사과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과거 목발 경품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영상을 삭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정봉주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그럼 당시 이 정 후보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저런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한 걸까요? 당시 방송에서 평창올림픽이 곧 있으니 2017년이니까 마식령 스키장,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DMZ 투어, 평창 등을 잇는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이른바 북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정봉주 후보가 DMZ에는 멋진 것 있잖아요. 발목질회. 발목질회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하나씩 주는 거야 라며 웃음을 터뜨리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그때 발언을 지금 다시 들어보니 저 발언이 있기 2년 전 이 사건을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우리 쪽 철책을 지키던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상사가 북한이 고의로 매설해놓은 목함 지뢰에 폭발로 인해서 두 다리 등을 잃는 큰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건 당시의 CCTV입니다. 하재헌 중사가 쓰러졌고 김정원 상사가 들쳐업고 구출하며 나오다 또다시 목발 지뢰를 밟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국방부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북한의 발목지뢰 사건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앵커가 직접 취재한 것이고요. 돌직구쇼에서 독점으로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으로 보실 내용은 하재헌 중사 측의 입장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재헌 중사 측에게 상세하게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는데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하재헌 중사 측은 명확하게 사과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재헌 중사 측은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시에 쓰러진 하재헌 중사를 구출하느라 역시 북한의 발목지뢰에 다리를 잃은 김정원 상사는 사과를 받으셨느냐라고 묻자 하재헌 중사 측에선 김정원 상사도 하재헌 중사도 누구도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사과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재차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본 결과 2015년 북한의 발목지뢰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2명입니다.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상사입니다. 그런데 그 둘 누구도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전화조차 받은 일이 없다라고 취재됐습니다. 그럼 정봉주 전 의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건 겁니까? 논란이 클 것 같은데 진수희 장관님,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17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런 말 한 것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그 못지않게 더 나쁜 지금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예. 그런 분이 국민을 그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간다? 또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또 그 정봉주 의원의 저 망언을 이재명 대표는 오래전 일이라고 그렇게 방어를 해주는 저 민주당은 총체적인 도덕성을 상실한 그런 집단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정봉주 저 후보는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나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저 두 군인은 저렇게 엄청난 상해를 입고도 용감하게 예. 목이 좀 메이시군 네네. 나 봅니다. 그 어려운 재활 과정을 거쳐서 예. 좀 옛날 일 잊고 좀 아주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예. 그 상처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듯한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상해를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더 입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예. 부모된 심정으로 자꾸 이렇게 좀 추스려지지가 않는데 예. 저는 저 두 젊은이 못지않게 저 가족들도 네. 다시 저 부분이 다시 이렇게 상기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직접 취재해 보니 하재헌 중사와 김정은 상사 모두 대단한 애국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당시 북한의 발목지뢰에 두 다리와 한 다리를 잃고도 군에서 제대하지 않고 군으로 돌아가 군 복무를 했던 애국심이 넘치는 청년들입니다. 도대체 그 사건에서 어떤 점이 웃기고 어떤 점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취재해본 결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재헌 중사와 김정은 상사 모두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정 전 의원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 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많은 세월이 지낸 사건이다.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다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거듭 사과를 했다니 양해 부탁한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을 두둔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다. 7년 지난 거죠. 그 막말. 그리고 이제 그 목함질의 안타까운 사건은 2015년에 그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런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 상처받고 또 재활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장병들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죠. 그래서 그 해묵은 또 아픔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된다는 것들이 아마 더 큰 고통일 텐데요. 이거는 비단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군대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부상당하고 했던 우리 장병들 모두에게 아마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닉슨 대통령이 그걸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의 그 발언 자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지만 이게 만약에 당사자들에게 사과했고 영상을 내렸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이건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다시 이제 12년 전 2012년 19대 총선 대변인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기억이 다시 또 소환이 됩니다. 근데 정봉주는 낙검수 멤버였죠, 그때. 김용민 씨가 했던 그 막말 발언 때문에 사실은 MB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비등했던 시기였는데
127석밖에 결과적으로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대변인하고 공교롭게 박용진 의원하고 함께 이제 대변인을 했었는데 지도부에서 결론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말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대변인들의 입을 일주일 이상 묶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127석이었어요. 패한 거죠. 그랬더니 충청권 의원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총선 끝나고. 선거가 한 2, 3일 뒤에만 있었어도 우리 충청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완전히 흔들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유튜브, 뭐 각종 방송 때문에 비단 이 건만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아마 여러 가지 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상대 후보면 계속 파헤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단순히 이 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제부터 당의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당의 지도부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이다 라며 양해 부탁한다라고 정 후보의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재헌 중사 측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 두둔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라고 하재헌 중사 측에게 입장을 묻자 하재헌 중사 측은 저에게 세월이 지난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며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셈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당대표가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이니 양해를 바란다고 두둔했지만 두둔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바로는 하재헌 중사 측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 더 큰 상처와 분노는 사과를 한 일이라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져 이재명 대표가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듯한 모습에 하재헌 중사 측은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세월이 지난다 해서 잘못된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이니 양해 바란다라는 이 대표의 두둥성 발언과 세월이 지나도 잘못된 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하재헌 중사 측의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워딩을 전체를 분석해 보면 많은 세월, 오랜 세월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한 겁니다. 많은 세월, 오랜 세월 지났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으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많은 세월, 오랜 세월에 너무 방점을 둬 보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질 수 있는데 사과를 또 한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그걸로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묻혀가려고 하는데 이게 더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사과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예. 안 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래 지난 일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 그런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또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 공천 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형수 욕설이랄지 최근에 뭐 이직이랄지 예. 욕설과 막말의 당사자예요. 그러면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저 문제가 있다. 거취 문제 검토하라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한계다 보고요. 지금 막말에 지금 이제 그 정봉주 의원이 지금 막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욕설이랄지 방송에 나오면 우리가 정말 듣기 불편한 얘기를 수없이 뱉어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본인이 재차 사과했으니 양해 바란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지금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하중사 측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뭐 오랜 세월도 아니지만 세월이 지났어도 잘못된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사과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걸 단순히 묻고 갈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젊은 두 분의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고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사과의 진정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과 자체를 안 해놓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거짓말 논란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뭐 거의 컷오프 돼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정봉주 의원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을 위해서 컷오프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가 자객공천 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상태 이대로 가면 이 막말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이제까지 해온 막말과 욕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책 한 권도 넘을 정도로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단순히 묵과하고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2012년도에 이제 김용민 당시 후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라는 발언의 이 진위 논란은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적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사과를 있죠. 받지 못했다는데.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가 또 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 허위 사실 유포가 일반적인 허위 사실 유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될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뭐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세월이 지났다고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왜 순간순간 정치인들의 설화와 관련된 방송을 보도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하재헌 중사 측이 밝힌 저 내용은 단순히 말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명천 소장님, 하재헌 중사 측은 당사자잖아요. 2017년 정봉주 전 의원의 당시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본인들의 심경을 나타낸 말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와서 사과를 했고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양해 바란다라는 이 대표의 저 발언도 하재헌 중사 혹은 김정은 상사에게는 어떤 죽을 만큼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최명천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읽히십니까? 충분히 하재헌 중사를 비롯한 그 분들은 당시 사고 당하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한 세월의 청춘을 군에서 보내다가 발목지레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면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으셨던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형제자매 분들을 비롯한 동료들까지 그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등등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전화로 사과했다는 말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 얘기고 아주 평소에 친한 사이이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키워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지금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 설화 문제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말들을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지금 설화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단호한 조치들이 각각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 조금 전 들으셨던 발언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2012년 김용민 막말 사태 앞에서 우리 이제 김윤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5년 전, 7년 전 이게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김용민 씨의 막말 역시도 7년 이전에 있었던 막말이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당시 민주당이 국민들이 공분하고 그 막말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뭐한 막말이었는데 당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많은 민주당의 그때 일반적인 얘기는 20, 30석은 그냥 날아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막말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건 국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논란이 번지면 번질수록 과연 이게 방어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재명 대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어 불가의 논란이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재헌 중사 측, 김정은 상사 측 당사자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은 김정원 상사는 현재도 군 복무를 하고 있고 하재원 중사는 부상 이후 군으로 복귀해서 군 복무를 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에 도전을 해서 소속 팀이 있습니다. 이 애국심 넘치는 두 청년은 본인이 인터뷰를 했을 때 자칫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 해를 끼칠까 두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데에는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왜 직접 인터뷰하지 않느냐, 심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재원 중사 측은 화가 나지만 하 중사는 이 일로 소속팀이 곤란해질까 걱정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앞서서 이제 어떤 엄마의 심경으로 좀 먹먹하게 목이 잠기셨는데 저는 이 젊은이들이 매우 놀랍다라고 느꼈던 게 화가 나고 굉장히 억울하고 상처일 텐데 아직도 본인이 소속된 군과 또 본인이 소속된 조직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은 꼭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했던 저에게 부탁이 상당히 제가 대신 미안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예. 모습입니까? 제가 아까 조금 격해져서 시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아마 그 저 두 젊은 장병이 다쳤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아파했었고 또 재활하는 건강하게 재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기뻐했었던 저도 뭐 이 또래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좀 그랬다는 이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저는 지금 정봉주 의원이 갖고 있는 당직도 네. 저는 정말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평소에 설화가 많은 분을 지금 보면 아마 출마하기 이전에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계셨었죠. 예. 교육연수가 뭡니까? 당원들 또 당직자들을 교육하고 연수하는 그 연수원의 원장이잖아요. 예. 그럼 교육이나 연수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분을 교육연수원장에 앉히고 이번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무리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최종 공천까지. 저는 민주당 전체 공천을 보면서 우리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비명횡사의 아주 상징적인 케이스가 저는 박용진 의원이고 그 대신에 이제 정봉주 후보가 공천을 받은 거고 친명횡재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친명횡재의 가장 상징적인 후보가 저는 서대문 갑구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은 성치훈 후보를 제끼고 공천을 받은 이 김동아 변호사 후보야말로 정말 횡재한 거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오디션에서도 떨어진 본인이 밤사이에 후보로 이제 공천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횡재 예.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이 당직을 저런 설화 많은 사람한테 준 것이며 이번에 무리수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준 것 예. 등등 또 이런 분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그렇게 방어를 두둔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참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예. 뭐 이번에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선거에서는 반드시 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재원 중사 측이 밝힌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 잘못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취재하고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단순히 사과를 했다 아니다. 의 팩트만 바로 잡는다라는 취지일까? 아니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정봉주 전 의원을 결정한 일이 잘못된 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이 대표의 조금 전에 들으셨던 저 두둔성 해명이 과연 잘된 일, 잘못된 해명일까라고 생각하는 걸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못된 일.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요. 아픔이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되었더라면
이런 과거의 발언들이 소환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정치인이 정말 늘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또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는 숙명 같은 거죠. 그래서 후보가 안 되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거나 다시 소환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당에서 예비 후보 뭐 자격 검증하고 적격 부적격하고 또 공천의 몇 배수 안에 들고 1차, 2차 모든 이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에서의 결정인 거죠. 국민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27일인데요.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사실상 선거는 이제 공천 막바지이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거지면 정말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뭔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정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오늘 보도들 보니까 막 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당이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2012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수로 내온 발목 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 청년은 피땀 나는 노력 끝에 재활에 성공했지만 군부대에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소속된 팀을 우려하면서 공개 인터뷰조차 혹시 피해가 가진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제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누구에게 사과를 한 겁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오래된 일이라 괜찮다고요? 과연 당사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일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재헌 중사 측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사과는 전화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 누구도 사과받은 적 없지만 사과는 전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재헌 중사 측은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과 전화조차 없었지만 사과를 한다면 그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내 이 얘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이러면 이게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 따져서도요.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나서 판사 앞에 가서 저는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과나 어떤 반성 이런 자체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용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과 자체도 한 적이 없는데 또 사과를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에 욕설에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낙곰수라고. 낙곰수의 김호준, 그 말 많은 김용민, 주진우,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막말을 하면서 막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러면서 17대 총선에 정봉주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엄청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정봉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국회의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탄두리라고 불렀어요. 탄두리. 그런데 본인이 그때 딱 초선 한 번 하고 제 기억으로 한 16년 동안 정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의 어떤 막말이랄지 욕설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상황이 한 16년 동안 이어졌는데 예. 그것이 지금도 ING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총선 전에도 굉장히 막말 많이 했잖아요. 금태섭이랄지 박용진 가리켜서 쌍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봉주 의원의 어떤 공천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한 사천 중에서 최악의 공천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의정활동 잘하고 오히려 점수를 줘야 할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로 하면서 결국 정봉주 의원의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냐.
그게 거의 다 명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봉주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면 아마 총선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그 지금 연수원장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민주당 내에서 연수원장을 맡을 정도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와 핵심 세력과 굉장히 어떠한 인맥과 끈끈한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봉주 후보를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 저는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어떤 사천 시스템에 가장 부메랑이 될 후보가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